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절센터 엄상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고관절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이제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인공관절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고관절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지금 무혈성 괴사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골두가 무너지면서 이제 보행이 어려워지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드리는,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기구가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제 100년 이상 개발되어 왔던 이제 인공관절이고, 우리 정형외과 수술에서 인공관절 중에 제일 먼저 개발되기 시작했던 인공관절이거든요. 그래서 란셋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2007년도에 20세기의 이제 세기의 수술로 이제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이제 소개가 됐었던 만큼 이제 굉장히 정형외과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고관절학 교과서의 거의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 이제 인공관절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인공관절의 어떤 아버지 격에 듭니다. 이게 존 찬리 경이라고 이제 영국에 계셨던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기사 자기를 받아서 이제 여기 이제 경이라는 이제 자기가 붙어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정형외과계에서는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이 저마찰 관절 성형술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개발했던 인공관절 형태가 요렇게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대퇴 주대가 금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 쪽에 있는 이제 비구 컵과 라이너가 이제 이 플라스틱 하나의 이제 모듈로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주 부드럽게 이제 마찰 개수를 줄여놓은 상태로 이렇게 관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형태가 이제 현행 쓰이고 있는 이 인공관절의 모양의 거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관절면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인공관절면은 뭔가? 이 고관절, 인공관절에서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골반 쪽에 붙게 되는 이제 비구컵과 라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대퇴 다리 쪽에 고정되는 이제 골두와 대퇴 주대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 중에 이 라이너와 골두, 요 두 사이에서 이제 관절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인공관절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너와 골두의 구성 상태가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골두는 그러면 세라믹과 금속 재료로 나눌 수가 있고, 지금 현행 쓰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라이너는 세라믹 라이너가 있고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라이너가 있고,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요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인공관절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이제 나뉘게 되는데, 요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세 개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과 세라믹 라이너, 그다음에 세라믹 골두의 폴리 라이너,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금속 골두의 이제 폴리 라이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속과 금속 골두와 금속 라이너가 이제 있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게 한때 이제 수술이 많이 좀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심하게 일어나서 이제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게 이제 금속 관절면끼리 이제 관절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금속 마모 입자들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금속이 이제 몸에 많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철수를 하게 된 제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공관절면은 이제 이렇게 찬니경이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렇게 마모가 나타나는데, 단순히 이렇게 마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뼈가 녹아내리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찬니경이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시멘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걸 시멘트 디지즈라고, 시멘트 병이라고 불렀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마모 입자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가 먹게 되고, 이제 뼈를 흡수시키는 파골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골룡의 뼈가 녹아내리는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기구 주변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게 볼 수 있고, 이 기구가 마모돼 있고, 이게 이제 요 융해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게 기구가 고정되어 있던 게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수술 사유가 됐었고, 실제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까지 이제 고전에 수술했던 분들이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관절면에 이제 관절면 마모가 결국에는 기구의 수명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이제 결론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우리 인공관절의 이제 발전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긴 세월 동안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드렸듯이 인공관절면 재료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두 가지가 이제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세라믹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폴리에틸렌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에틸렌이라는 게 이제 중합 반응. 이제 우리 옛날 화학 시간에 이거 이렇게 폴리 이게 면 만드는 이게 화학 반응 이제 실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합 반응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요. 그 의료용으로 쓰이는 이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분자량이 한 100만 개 이상 되는 이제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이제 폴리에틸렌을 이제 만들어내고, 요게 초기에 우리 고관절 인공관절의 폴리에틸렌 관절면으로 이제 많이 쓰였는데요. 요게 이제 관절 운동에 의한 마모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딱 됐던 거고, 요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 반응을 시킨 뒤에 이제 감마 방사선 처리를 하면 이 둘 사이 교랍 고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광화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속칭 이제 사람들이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라이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교차거리가 형성이 되니까 마모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결과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하진 않은 게, 보시면 이런 반응 이후에 이제 여기 이제 분자식을 보면 여기 노는 애들이 하나씩 생기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는 팔이 하나씩 생기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짓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산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기구가 이제 마모 저항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이제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열 처리 기술이나 이제 항산화, 바이타민 E 같은 처리를 하면서 이런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2세대 고도 교차결합 폴리에틸렌이 있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요 라이너를 많이 채택해서 쓰고 있고, 실제 이제 무릎 인공관절에도 요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요거까지 나왔을 때 굉장히 결과가 지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재료는 또 세라믹이 있죠. 이건 쉽게 말하면 도자기입니다. 이 세라믹이라는 어원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케라모스라고 불에 구워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만든 비금속 고체를 세라믹이라고 하고요. 의료용으로 쓰이는 알루미늄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 개수가 되게 적고 물이랑 굉장히 친수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 응력가 결국에는 굉장히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모에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 보면 던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취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강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오면 플라스틱처럼 휘지는 않고 그냥 깨져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럼 깨지는 것과의 싸움이 이 세라믹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세라믹 인공관절을 이제 시작하고자 했을 때 이제 프랑스 정형외과 있었는데요. 이제 피에르 보탱이라고 해서 1970년도에 요 세라믹 골두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대퇴 주대에다가 이걸 연결하는 게 결국엔 숙제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았겠죠. 여기다가 에폭시 레진이죠. 지금 우리 레진 공예할 때 쓰는 그 에폭시 레진입니다. 그걸 이제 접착제로 발랐었거든요. 이게 당연히 실패합니다. 이게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지 이제 세라믹 인공관절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기술 자체는 애초에 이제 이걸 해결한 기술은 1864년도에 이미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스테판 A 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모스 테이퍼라고 해서 요런 겁니다. 요게 이제 보시면 시작되는 쪽은 요게 좁고 갈수록 이렇게 점점점 이제 직경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두 개의 기계를 결합할 때 요게 꽉 끼일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간편하게 붙였다가 뗐다 하면서 이게 고정도 잘 되는 요 모스 테이퍼를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 요 개념을 이제 독일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하인츠 미텔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1974년도에 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인공관절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라믹 골두와 요 대퇴 주대 사이를 이렇게 모양을 이제 똑같이 맞춰가지고 끼워 넣으니까 고정이 굉장히 잘 되더라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 인공관절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트루니온이라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골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세라믹 골두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 미텔마이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이제 세라믹 인공관절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해서 이제 세라믹 관절면이 발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3세대는 결국에는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게 이제 세라믹 이제 파손율 자체를 줄이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실제로 1세대에 비해서도 이제 3세대가 벌써 10만 개 중에 4개 정도의 이제 파손율을 보이니까 급격하게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쓰고 있는 세라믹은 대부분 이제 4세대 세라믹이고요. 2003년도 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이제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룩스 델타라고, 이게 이제 알루미나가 75%에 지르코니아 25%를 섞었더니 이제 요런 이제 4세대 세라믹이 나오는데, 특징이 이제 지르코니아가 사이사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충격이 가다가
이 지르코니아한테 막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파손율을 줄였는데 3세대의 10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파손율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라믹 관절면이 이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폴리에틸렌과 세라믹 관절면 조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라믹 관절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공단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 어떤 관절면이 제일 많이 쓰이는가에 대한 이제 빈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1%가 그 세라믹 인공관절을 쓰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온 폴리, 골드는 세라믹, 라이너는 폴리에틸렌인 경우가 10%.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라믹은 사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 부담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폴리에틸렌을 쓰거나 세라믹 쓰거나 가격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사실 세라믹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장벽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퇴골두 멸성 괴사 빈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대부분 젊은 환자들에서 발생하고 연령대가 거의 3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오래 쓰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라믹 인공관절이 아무래도 마모에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이 세라믹 인공관절 사용 빈도가 높은 겁니다. 폴리에틸렌 세라믹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이너가 이렇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이너가 옵션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컵의 고정이 조금 이렇게 시원찮거나 각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라이너를 통해서 각도를 변경하거나 이게 탈구가 될 것 같은 위치에다가 이게 보강을 하는 라이너를 추가할 수가 있어서 사실 경험이 적은 술자한테는 오히려 사실 세라믹보다는 폴리에틸렌 라이너를 쓰는 게 훨씬 좀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화 폴리 라이너로 바뀐 이후에 15년 출시 결과를 했더니 골융해가 없었고 걸융해에 대한 재수술도 없었답니다. 20년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골융해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제 현재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쨌든 마모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0.04mm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면은 재수술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뭐 20대나 30대가 혹시나 인공관절 하게 된다 이럴 때 선택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라믹 인공관절 경우에는 이제 지금 3세대가 20년 결과가 나와 있던데 20년 생존율이 94%. 근데 이제 이 재수술 사유가 마모로 인한 건 없고요. 이 기구지의 골절이나 3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4세대에 비해서는 이제 골두 파손이 많죠. 라이너나 골두의 파손으로 인한 재수술 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세라믹은 결국엔 파손에 대한 이해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강도 높은 외상이나 이제 운동 활동에 의해서 이제 이게 부서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구가 충돌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대퇴의 이 주대가 그 컵을 치는 이 충돌 현상이 일어날 때 요 가쪽에 있는 변연부에 파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반다리를 하는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세라믹 인공관절로 세라믹 관절면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컵의 각도를 좀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라믹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부작용인데 이게 하드한 베어링에서 나고 사실 폴리랑 세라믹을 썼을 때는 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병원에서 여기 이제 결과를 연구를 한 게 있는데 한 749회 중에 48명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중에 19명이 이 스퀴킹이라는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끽끽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뭐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라고 연구 결과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환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에 그게 노이로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실제 이제 제가 만났던 환자분인데 이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 칼 차고 다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을 차고 다녀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라믹 인공관절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좋고 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강화 폴리에틸렌과 세라믹 라이너의 조합은 이제 생각보다 마모미 골륜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좋더라는 거고, 나이가 조금 있는 환자에서는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세라믹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폴리에틸렌과 세라믹 조합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라믹 인공관절 경우는 확실히 마모에 강하기 때문에 30년 이상 기구 유지를 해야 하는 젊은 고관절 질환 환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세라믹이라는 이게 금속의 특성, 이 물질의 특성상 좀 더 섬세하게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라믹 파손이나 소리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